자, 이제 5과의 다섯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벌이 죽게 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질병이죠. 기생충.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양 부족이죠. 영양 부족도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단일 꽃 때문에 그렇고요. 꽃이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활동기랑 꽃의 개화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 세 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제 농약 때문에 죽는다 이랬죠. 근데 우리 유닛 본문사에서는 농약에 직접적인 살포를 당해서 농약 때문에 죽는 것이 나오고, 자 본문 5도 계속 농약에 관한 얘기로 이제 본문 5도 이제 진행됩니다. 자, 농약 때문에 어떤 점에서 또 죽는지 살펴보시죠. 자, 만일 벌들이 피한다면, 이번에는 이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면이죠. 농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면 그 벌들은요. 자, 그 다음 동사가 누굴까요? can be contaminated. 이거 수동태가 동사가 되겠죠. contaminate 하게 되면 오염시키다니까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뭘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했다 하더라도 이 벌들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명사, 두 번째 명사, 그리고 세 번째 명사, 네 번째 명사. 농약을 직접 이렇게 만나도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폴른하면 꽃가루를 통해서도 오염될 수 있어요. 왜? 꽃에 농약이 살포되면 그 꽃가루에도 농약이 묻어 있겠죠. 그걸 먹으면 또 간접적으로 벌들이 농약에 감염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농약이 살포됐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물 위에 농약이 들어졌을 때 그 물을 먹는 경우, 그리고 토양도 농약에 이제 오염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직접적인 원인입니까? 간접적인 원인입니까? 간접 접촉으로도 벌들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무슨 접촉이다? 간접 접촉입니다. 우리는 직접 접촉이면 벌 자체만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 간접 접촉은 그것보다 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 간접 접촉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요. 자, 여기에서 이 영향이란 말과 관련된 이 전치사 on이 나올 때는요. 어디에 위에가 아니고 어디에 미치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디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갖고 있냐? 벌들의 굴락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보다 간접이 더 안 좋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오염된 벌 몇 마리입니까? 이 지금 어니까 오염된 벌 한 마리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자, 트랜스포트 하게 되면 이동시키다 이겁니다. 이동시켜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요? 농약을. 어디로? 그 군집으로. 자, 이때 군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동시키는데 첫 번째 군집, 자기들이 살고 있는 군집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입니다. 전치사 덩어리가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 꽃가루나 자 넥타 하게 되면요, 벌들이 모으는 꿀입니다. 그 꿀 속에도 얘들이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어디에도 그들의 몸, 즉, 물 먹었는데 그 물에 묻은 농약이 그들의 몸으로도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오염된 한 마리가 굴락에도 농약을 가져갈 수 있고, 꽃가루나 그들이 모은 꿀에도 농약을 옮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몸 자체 전체적으로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 그 결과는 자, disastrous, 재앙적인이라는 형용사죠. 그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된 벌 한 마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속해 있던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어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군집은 결국 eventually는 결국 collapse 하게 되면 붕괴하다죠. 결국 붕괴된다는 거죠. 이 간접 접촉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몇 농약들은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자, 어른 벌들에게는, 다 자란 벌들에게는 어떤 농약들은, 그러면 이 농약들은 약간 그 살충 효과가 벌에게는 좀 적은 그런 친환경 농약인가 봅니다. 다 큰 벌에게는 영향 끼치지 않는데요. 그러나
자, 코우스가 두 번째 동사인데 앞에 있는 두는 무슨 두일까요? 예, 강조의 두입니다. 지금 동사. 어른에게는 영향 끼치지 않지만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뭘요? 피해를. 누구에게는? 이제 어린 형용사 immature 형용사 벌들에게죠. 자, 미성숙한이죠. 어리고 미성숙한 벌들에게는 피해를 정말로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접 접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 무엇에? 살충제의 다른 유형들이니까 다른 종류의 살충제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벌들의 뇌에 영향 끼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뇌에 영향 끼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구문이냐?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1번. 여기 and 다음에 여기도 분사구문 2번입니다. 여기 첫 번째 분사구문은 making으로 분사구문, 두 번째는 causing으로 분사구문인데, 예, 뇌에도 영향 끼친대요. 두 가지 하면서. 즉, 이제 make가 또 동사를 본다면, 벌들이 슬로우 러너로 만들면서입니다. 이거 오형식의 구조로 이 making이 됐고 하는데, 예, 뇌에 영향 끼치는데 뭐 하면서 그 벌들이 아주 느린 학습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도록 만들면서 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 때때로 야기하면서입니다. 이것도 동사로 본다면 얘가 목적어 보호 오형식으로 될 것 같죠? 그들이 잃어버리도록 야기하면서. 뭘 잃어버리도록이냐? 그들의 능력이죠. 뭐 하는 능력? 예, 꿀을 찾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면서 자, 뇌에도 영향 준다는 겁니다. 자, 죽지 않게끔 하는 것도 아니면 이제 뇌에 영향 받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농약은 굉장히 위험하죠. 자, 요까지가 농약 때문에 죽는 이유를 설명한 거고, 그 다음부터 대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또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기생충들이 많아서. 자,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방법이냐? 보호하는 벌들을 무엇으로부터? 농약으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다음 동사가 수동 진행 시제죠. 자, 프로포즈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프로포즈가 뭔 뜻입니까? 제안하다니까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방법이죠. 이때는 앞에 있는 이 ways를 가리키는 거죠. 그 방법들 중 하나는, 농약으로부터 벌을 보호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뭐 하는 것이다? 자, apply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pply가 원래는요, 적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뿌리는 것이랍니다. 뭘요? 농약을. 언제? 저녁 타임에, 낮에 뿌리는 게 아니고 저녁에 뿌리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will minimize, 최소화하다죠. 최소화할 거라는 겁니다. 영향을. 무엇의 영향? 농약의 영향. 자, 이렇게 영향이란 단어 다음에 on이 나오면 어디에 미치는 이죠. 즉, 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거라는 거죠. 뭐 때문이냐? 이때 as부터 마침표까지가 부사절입니다. 뭐뭐 때문에. 벌들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낮에 음식 먹으니까 낮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낮에는 농약 뿌리지 말고 벌들이 벌집 속으로 들어가 있는 저녁에 농약을 뿌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좋은 생각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몇몇 또 농작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멜론이랄지, 커큐mbер는 오이죠. 멜론이나 오이와 같은 몇몇 농작물들은요, 가지고 있대요. 꽃을 가진다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꽃들을 피우냐면 대리아한 꽃들을 피운대요. 어떤 꽃입니까? 개방된 꽃, 열리는 꽃이죠. 오직 언제 동안만? 싱글 되니까 단 하루입니다. 아, 멜론이랄지 오이도 꽃을 피우긴 피우는데 얘네들의 꽃은 며칠만 피다 진다? 딱 하루만 피다가 진다는 거죠. 그 하루 동안에 그 꽃이 필 때 그때 누가 찾아와서, 벌들이 찾아와서 꽃가루도 먹고 그 꽃가루를 벌집에도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농약을 안 뿌리면 좋겠죠. 자, 그래서 for such crops입니다. 그러한 농작물들에게는 농약은요, 반드시 살포되어야만 합니다. 뭐 할 때? 꽃들이
닫혀 있을 때죠. 자, 하루만 꽃이 활짝 피죠. 그 다음날 되면 꽃이 닫히거든요. 그럴 때만 농약이 살포되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야 꽃에도 피해가 덜하고 그 꽃의 꽃과를 먹는 벌도 피해가 더하기 때문이죠. 자, 이때 as는 뭐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죠? 그것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래야 감소하기 때문에 꽃들이 닫혀 있을 그때 농약이 살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이나 멜론 같은 경우에. 자, all in all 하게 되면 대체로란 뜻이죠. 대체로. 자, in order 투부정사 앞에 in order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거죠. 무엇으로부터? 해로운 농약으로부터 살충제로부터 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there is there라 일형식 문장이죠. 있단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주어죠. 요게 주어죠. 자, national 하게 되면 국가적인, international 하게 되면요 국제적인입니다.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벌들 퇴치는 한 개인이나 한 나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누구들 사이에서의 협력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양봉업자들, 그리고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농약을 살포하겠죠. 자, 재배자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농약 제조업체들 사이에서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꼭 있어야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5의 내용이었고요. 우리 본문 5 내용 잠깐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는 여기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벌 감소 원인 우리 3번을 했었죠. 지난번에 바로 농약 살포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농약 살포에다가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짝대기 1을 했지만 이건 짝대기 2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쓰면 간접적인 농약 접촉, 이번이 간접적인 농약 접촉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약은 적절한 때에 살포해야 함. 자, 이것이 첫 번째 농약을 뿌릴 때 좀 조심할 점이고, 그 다음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력 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본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